여러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부터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거나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크게 차이 나는데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취미 생활의 중요성과 추천할 만한 취미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노후에 취미 생활이 중요할까요?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점심 먹고 또 TV를 보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진 않나요? 가끔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과 전화도 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도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대로 두면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취미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집안일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런 활동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요, 몸을 움직이는 게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빠지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허리나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갑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움직이기 귀찮아지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건강이 크게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노후에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만 챙기면 괜찮을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이나 가족,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전처럼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가족들도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활동을 하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거나 요리나 공예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볍게 등산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줄어들고 머리를 자주 쓰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유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좋은데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취미를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도전할 때 그 성취감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활력을 얻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노후라고 해서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설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취미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고민되시죠? 막상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나한테 맞을까? 금방 질려버리면 어쩌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건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금방 흥미를 잃거나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 돈이 많이 든다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오래 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골프 같은 운동은 장비나 레슨비, 이용료가 꾸준히 들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부담 없이 즐기기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걷기, 자전거 타기, 독서,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은 비용 부담 없이도 충분히 꾸준히 할 수 있죠. 물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취미라면 예산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비용이 드는 취미를 선택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라는 건 꾸준히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너무 장소에 제한이 있거나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손이 덜 가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영 같은 운동은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활동이지만 수영장에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매번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산책이나 홈트레이닝 같은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취미를 고를 때는 내가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지, 특별한 준비 없이도 할 수 있는 활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라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는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는 건강도 챙기면서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할 기회를 늘려줄 수 있죠.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더 즐겁게 지속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혼자 시작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새로운 정보도 얻고 동기부여도 되면서 훨씬 더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령과 생활 패턴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는 걸 선택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몸을 많이 쓰는 취미가 좋다면 등산이나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좋고, 손을 많이 움직이며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원한다면 서예나 바둑, 공예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머리를 쓰고 싶다면 독서,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같은 취미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 어떤 취미를 할까 고민된다면 우선 가볍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거 나한테 맞네 싶은 걸 찾으면 그게 바로 인생을 즐겁게 해줄 취미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연령별 추천 취미 활동. 어떤 취미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사실 나이에 따라 관심 있는 활동이 다르고 체력이나 생활 패턴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크게 차이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취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떤 취미가 나에게 맞을지 연령대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5, 60대 추천 취미. 이 시기에는 체력이 충분히 유지되는 시기라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새로운 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아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부나 친구들과 함께 타면 더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등산과 가벼운 트레킹. 산에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높은 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벼운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서 자연 속에서 기분을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반려식물과 텃밭 가꾸기.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로 화분에 작은 식물을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식물이라도 매일 돌보면서 성장하는 걸 보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재미도 있죠. 국내 여행 다니기.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자주 못 갔다면 이제는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다녀보는 것도 좋아요. 꼭 멀리 가야 여행이 아니라 당일치기나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행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고 몸도 움직이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죠. 그림 그리기와 공예 배우기. 미술이나 공예 같은 취미는 손을 많이 움직이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에요. 특히 색칠하기나 도자기 공예, 캘리그라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7, 80대 추천 취미. 이 연령대가 되면 체력을 너무 많이 쓰는 활동보다는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머리를 쓰거나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이 좋습니다. 서예와 글쓰기. 서예나 글쓰기는 집중력을 높이고 손을 꾸준히 움직이면서 뇌를 자극하는 데 좋은 활동이에요.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도 생기고 하루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면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바둑과 장기두기. 바둑은 어렵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 규칙만 익히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바둑이나 장기는 상대와 대결하는 재미도 있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와 공예 활동.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 건강에도 좋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종이접기나 공예 활동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가 세밀한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 배우기. 요리는 단순히 먹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이 포함된 활동이에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면서 머리를 쓰고 재료를 손질하면서 손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면 더 큰 기쁨을 느낄 수도 있죠. 독서와 독서 모임 참여. 책을 읽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취미인데요.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하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더 재미있게 책을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독서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취미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취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심이 가는 게 있으셨나요? 사실 취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재미있겠다 싶으면 일단 가볍게 시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해보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게 될 거예요. 어떤 취미든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삶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추천 취미 활동과 상세 설명. 어떤 취미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사실 취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추천 취미 활동을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각 활동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도전해 보세요. 첫 번째, 자전거 타기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자전거는 정말 좋은 취미예요.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한번 배워두면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이죠.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면 하체 근력을 단련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폐활량이 증가하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죠.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새로운 가게나 풍경을 발견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날씨 좋은 날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을 달려보는 것도 좋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타면 더 즐겁고 대화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요. 혹시 무릎이 약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고 가벼운 페달링으로 천천히 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베란다 텃밭 가꾸기.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식물을 키우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말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텃밭이라고 하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작은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부터 시작해도 좋고, 바질,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키우는 것도 좋아요. 특히 손주들에게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거야 하면서 나눠줄 수도 있어서 의미도 큽니다. 또한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재미도 쏠쏠하죠. 만약 텃밭을 가꾸는 게 어렵다면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물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서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등산. 건강과 자연을 동시에. 등산을 취미로 삼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숲에서 나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등산을 하고 나면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등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꼭 높은 산을 오를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공원이나 가벼운 트레킹 코스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서 경치를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등산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취미예요. 같이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 나누고 산 정상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하산할 때 무릎에 부담이 가는 게 걱정되신다면 스틱을 사용해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지고 매주 산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서예와 글쓰기. 집중력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서예나 글쓰기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손으로 글씨를 쓸 일이 줄어들었는데요. 손을 움직이면서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서예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잡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글쓰기도 정말 좋은 취미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짧게 기록해보거나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시나 수필을 써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글을 쓰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처음에는 간단한 일기부터 써보세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취미든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것.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어떤 취미가 나에게 맞을 것 같은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사실 어떤 취미든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재미있겠다 싶은 게 있다면 가볍게 시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걸 해보면 돼요. 취미라는 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원하는 걸 해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도전해보세요. 작은 취미 하나가 노후를 훨씬 더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취미 생활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세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굳이 취미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TV 보고 가끔 산책하고 집에서 쉬면서 지내면 되지 뭐. 그런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뭘 했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되는 날들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노후에는 취미 생활이 필수입니다. 어떤 취미든 상관없어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라면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걸 배우는 취미라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취미를 가지면 그 자체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오늘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취미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취미를 시작해야 할까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재미있어 보인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도 없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소중한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